이거 모르면 돈을 좀 많이 낭비할 수 있다. 이렇게 팁을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방을 하려면은 방패를 얼굴에다가 딱 하고 다니면 예방이 되는데 선크림을 방패로 하면은 예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피부 관리를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 같이 공부를 하던 언니가 6살 연상이어서 그때 사실은 저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재수학원에 6살 연상의 언니가 얼굴이 너무 이쁘고 동안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어떻게 해서 동안이에요 했더니 자기는 딱 두 가지를 바르는데 선크림 그리고 아이크림은 맨날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20대부터 선크림을 계속 매일매일 잘 발랐고 아이크림도 눈에다 그냥 주름 있기 전부터 발랐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덜 들어 보이는 것 같고 일단 피부가 햇빛에 의한 데미지가 제일 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기미도 생성되게 하고 주름도 생성되게 하거든요. 사실 저는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주변이 다 논밭이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를 하면서 얼굴에 피부암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피부암이 생기는 부위가 어디냐? 코, 광대, 요런 눈썹이. 근데 얘네들이 보면은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빛을 받아도 햇빛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밭일하시는 분들이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쪽에 피부암이 많이 생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피부암도 결국에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데 암이 그렇게 생길 정도면은 진짜 노화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에다가 선크림을 거의 3시간에 한 번씩 발라라. 특히 운전할 때 여기 여자분들 왼쪽 힘이 많으실 거예요. 다 운전할 때 햇빛이 왼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운전할 때 선크림 항상 옆에 두고 운전 전에 하고 귀까지 목까지 다 바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이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저는 스티바에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환자분들 오면은 스티바에이를 계속 바르는 분들은 그냥 피부가 반질반질해요. 왜냐면은 각질이 계속 제거되고 세포가 계속 재생돼서 올라오는 그 사이클이 빨라지거든요. 세포 재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젊을 때는 각질이 한 달 주기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새로 나고 떨어지고 새로 나고 이게 자꾸 사이클이 잘 돌아가니까 피부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그 간격이 2달, 3달, 4달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질이 쌓이죠. 쌓이면은 여기에 노화된 물질도 있고 주름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멜라닌 색소들이 여기에 다 계속 축적이 되면서 더 진해지는 거죠. 근데 그 스티바이를 바르면은 이 각질들이 우리가 때 뺏기듯이 저절로 떨어져요. 계속. 이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스티바이를 오래 바르신 분들은 피부가 반질반질해서 그냥 한 번에 알아봐요. 스티바 바르시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느끼고 조금씩 바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이게 몇 년 전에 단종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기 귀찮아서 안 사는데 한 2년 전까지는 저도 꾸준히 발랐고 최근 들어서는 안 발라요. 안 바르고 그저 스킨 부스터 위주로 병원에서 좀 시술을 받고 있는 편이고요.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는 당뇨발이나 아니면은 화상을 입은 쪽에 괴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요만큼 파여서 다 막 뼈가 드러날 정도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과로 성형외과로 와서 한 달 내도록 얘를 막 칼로 긁어요. 칼로 긁으면 막 피가 나면서 살이 차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거의 한 이 정도 발에 이제 그 스킨 디펙트라고 피부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한 달 넘게 살을 채워요. 욕창도 마찬가지. 한 달, 2달 계속 긁어서 피내고 해서 살을 채우는데 언제 한번 교수님이 EGF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걔를 한두 방울만 뿌렸는데 한 달이 지나서 차야 될 게 2주 만에 싹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구나. 근데 그 EGF라는 성분들이 나중에는 비슷한 결로 재생 성분 리제너레이티브하게 쓰는 것들로 뭐 PDRN도 있고 PN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게 세포 재생의 속도를 높여주고 우리 몸에서 자율적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거를 넘어서 진짜 도와주는 속도가 빨라지는구나를 그때 깨달아서 그때 뭐 PDRN, PN, 이런 EGF 요새 들어선 엑소솜 성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잘 쓰고 있고 성형외과 영역에서도 수술을 하면서도 쓰면은 흉터가 훨씬 적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시중에서 파는 뭐 재생크림, 시카비오 크림, 바이오더마 크림 이런 것도 효과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많이 신뢰를 하진 않아요. 그냥 피부 장벽에서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발라서는. 그래서 저는 써야 되는 게 갈바닉 기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에 바른 것들이 세포로 쇽쇽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쓰는 거 또는 아니면은 이온 포레이션 해가지고 미세 전류로 약간의 구멍을 내서 그쪽으로 스킨 쪽으로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는 거. 어쨌든 피부에 약간의 자극이 주어져야 그 자극 때문에 살짝 스크래치 정도 상처가 나면 그걸 치유하느라고 PDRN 아니면 EGF 성분들이 가서 얘를 빨리 치유하면서 피부를 재생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약간 상처가 나도록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MTS도 그렇고 보면은 뭐 리쥬란 맞을 때도 엠보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요새는 뭐 큐어젯이라는 레이저는 이게 제트샷으로 미세하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상처를 내는데 그 안으로 뭐 여러 재생 성분들이 들어가면은 피부가 바로 좋아져요. 네. 근데 화장품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비타민 C를 먹어야 돼요. 사실 기미가 생기는 원인이 햇빛으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은 우산처럼 기미가 항산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래요. 그러면은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은 기미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물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산화 제품들을 먹으면은 기미가 할 일을 비타민 C가 대신하니까 얘가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햇빛의 데미지를 받을 때 항산화 제품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주면은 얘로 인해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고 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성형외과 전문이니까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시술들을 데모를 받고 가끔 하겠어요. 근데 보통 얼굴만 하지 팔다리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필라테스를 저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혜미님은 팔다리를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은 어떻게 40대인데 이렇게 피부가 탄력이 있는지 동년배에 비해서 팔다리도 만졌을 때 탄력 있고 피부가 좋다, 놀랍다, 나이 들으면 다 놀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비타민 C 말고는 피부, 다리, 팔다리 이런 거에 뭐 다른 걸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데는 시술을 받는 것도 없고 뭐 바르는 것도 뭐 피부 크림도 잘 안 바르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건 비타민 C 많이 먹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전신에 다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신적인 산화 스트레스,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노화도 되고 세포막을 염증을 생기게 해서 DNA를 나쁘게 바꾸고 암을 만들어내고 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비타민C 되게 싸잖아요. 그냥 먹으면 돼요. 싼 거.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잘 챙겨 드시면 되고 사실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12g, 15g. 권장 섭취량은 괴혈병이 안 걸릴 딱 그 정도.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어. 이 정도의 섭취량이고 그게 어느 순간 미국에서도 한 1000mg 쪽으로 약간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비타민C 1000mg이 그때부터 막 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피로하다, 노화가 좀 진행되는 것 같다, 감기 걸렸다, 아프다 하면은 1000 말고 조금 더 먹어줘서 내가 몸에 필요한 양만큼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노화되고 나이 들수록 비타민C는 더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위고비가 들어와서 여러 이제 유튜브에서 실제 막 받으신 분들 실제로 병원에서도 원장님 병원에서 많이 처방을 하는 편인가요? 네, 위고비를 처음에 이제 들으면서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처방은 많이 하고 있고요. 위고비는 어떤 역할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오면은 음식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속도를 좀 조절을 합니다. 속도 조절도 하고 뇌로 가서 시장합으로 가서 먹고 싶다는 식욕을 약간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도 천천히 내려가는데 식욕도 조금 억제가 되니까 결국엔 조금 먹어요. 그래서 조금 먹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근육량이 감소하고 영양분을 잘 안 챙겨 먹으니까 탈모가 오죠. 그래서 혼자 걔를 주사를 하면은 용량을 얼마나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괜히 난 세게 빨리 살을 빼고 싶어 해서 용량을 높이 맞으면은 엄청난 배탈과 또 어지러움과 두통 이런 거에 시달리고 누우면은 위 역류 오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위고비 그냥 던져주진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경과 보고 인바디 재고 혈당 체크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뺄 수 있어요.
그 위고비 맞을 때 주의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위고비를 맞을 때 주의해야 할 상황은요. 위고비는 또 약물이고 오랫동안 한 달 동안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한쪽에만 계속 맞다 보면은 이쪽에 계속 상처가 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꼽에서 5cm 정도 좀 띄워둬서 오른쪽 맞았다가 왼쪽 맞았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자꾸 사람들이 까먹어서 표시를 전하라고 해요.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또 근육 운동을 안 하면은 위고비를 끊고 엄청난 요요가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논문들을 보면은 위고비를 찬양하는 논문들은 썼을 때 슉 빠지는 그래프만 보여주는데 사실 의사들이 다 쓴 걸 보면은 위고비를 끊고 나서 또 슉 오르는 논문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근육 운동을 한 사람들은 슉 안 올라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잘 해요. 그래서 위고비를 할 때는 꼭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고비를 사람들이 이제 임상적인 결과가 많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진짜 많이 썼잖아요. 많이 쓰면서 근육 감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나왔어요, 위고비가. 근데 제가 보니까 잘못 쓰는 혼자서 막 음식량만 줄이다 보면은 다 근감소로 빠지는데 그 근육 감소의 양이 20년간 노화되면서 잃는 근육과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잘못 맞으면 20년을 폭삭 늙는 거죠. 그래서 얼굴의 근육도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처져요. 물론 지방도 빠지는데 근육이 빠지면은 기초대사량 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요요가 오잖아요. 위고비를 끊고. 그러면은 기초대사량이 빠진 상태에는 지방이 너무 많이 찌게 되는 초특급 돼지가 될 수 있죠.